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13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베르길리우스. 감사 스마일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감스님들께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스님들 중에서도 안 된다, 나는 못해,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로 향해서 꾸준히 정진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감사 스마일이 사실 오늘이 6월 13일 아침이 아닙니다. 6월 12일 아침인데, 제가 감사하게도 감스님들 덕분에 국토교통부 협업 인플루언서로 제가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JDC 면세점이라든지,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우수 건축 자산 관련해서 적산가옥 민족 자연사 박물관 이렇게 해서 영어교육 도시도 지금 방문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 못 받아서 아마 이제 금요일 날 제주도에 이제 도착해서 오후 한 5시까지 일정대로 해서 여러 영상을 갖다가 감사 스마일 콘텐츠에 담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고 왕복 그 교통비라든지 또 식비, 식사 지원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촬영을 간 거는, 제가 국토교통부 협업 인플루언서를 23년부터 했던 것 같은데, 22년도인가? 아무튼 23년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제가 이런 좀 뜻깊은, 제가 이거 예전에 그 인플루언서 온통이라고 해가지고 협업 인플루언서 적극상을 갖다 수상을 했는데, 이때가 23년 6월 27일이네요. 근데 보니까 딱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만 2년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도를 갖다가 국토교통부 협업 인플루언서 자격으로 다녀온다는 말씀 기쁘게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은 할 수 있다! 다 이 모든 것이 감스님들 덕분이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역별 부동산 분위기, 어제도 제가 아침 시간에 또 그런 이야기 드렸고, 또 어제 또 리틀백님과 이재명 정부 관련해서 부동산 대책 관련해가지고 지금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 드렸는데, 진짜로 지금 지역별로 부동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덕은 집도 안 보고 거래 중이고, 금호는 전세는 예전만큼 안 나가지만 매매는 너무 뜨겁다, 집 안 보고 그냥 막 사야 된다. 그리고 명일동 같은 경우에도 평일 저녁에도 좋으니까 오시라, 주말 되면 이 매물은 없다, 당사한 전세가 없어 불장이다. 성남은 지난주에만 14개 팔렸고, 마포는 제가 그제 이야기 들은 것만 해도 하루에 진짜 10건 이상이 지금 실제 마포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팩트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불장은 아니고 9호선 라인 문의가 많다라는 하남 미사강변 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6월달 매매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이 아마 역대급이지 않을까.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의 중상급지까지도 지금 이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팩트로 이야기 드리니까, 각자가 6월을 현명하게 잘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화폐 관련해가지고 저희 진짜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물론 대통령님께서 지금 지역화폐를 갖다가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고양시가 제외됐어요. 그래서 지역화폐가 이제 돈복사예요. 돈복사. 쉽게 말해가지고 유동성 공급으로 물가 상승은 당연하게 되는데, 달러라든지 엔화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 발행을 해도 괜찮지만,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물가 상승이 불보듯 뻔하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유동성이 물론 주식시장이라든지 코인시장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으로 더 많이 유동성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제가 고양시 유튜버이고 이왕 할 거면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원할 거면 고양시를 왜 제외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지역화폐가 반가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이면에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6월 12일이죠. 6월 13일 날 이 시간대 7시 반까지 김포공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또 방송하기가 좀 제한되고, 그리고 또 14일 토요일 날 아침 방송까지도 해야 돼서 어쨌든 간에 지금 6월 13일 아침 방송을 12일 날 하고 있는데, 잘 다녀오고 또 여기에서 또 제주도에 가서 또 좋은 그런 컨텐츠 담아서 고양시 대표 유튜버 감사스마일 TV가, 저는 빠니의 그런 지구마블 그런 또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감사스마일은 언젠가는 제가 또 목표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가지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국경제 오세정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부터 줍줍은 무주택자만, 첫 타자는 둔촌주공 재건축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앞으로 무순위 줍줍,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로또 청약은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파포도 무순위 청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만 지금 10억이라고 하는데 참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 무순위 청약은 이제 10일부터 이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 중에서 무주택자 분들 중에 꼭 이런 로또 청약 당첨되기를 갖다가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팍팍 눌러주시면 감사스마일의 좋은 기운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이 국토교통부 협업 인플루언서를 2년 이상을 하면서, 야, 이번에 제주도를 또 이 정책 체험을,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런 것들이 진짜로 간절히 내가 소망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된다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고향 K컬처밸리 아레나 부지 사업자 공모에 4개의 기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 보시면, 민간 사업자 선정 공모 참가 의향서 접수 결과를 보니까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 NHN 링크, 주식회사 놀 유니버스, G2 파트너스 이렇게 4개가 참가 의향서를 접수했는데, 이 4곳 중에서 이제 한 곳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관련해가지고 이제 고양신문에 좀 기사가 좋은 내용이 있어서 고양신문 기사로 좀 참고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 민간 공모, 왜 CJ는 왜 불참했을까요? 저는 감사스마일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꼭 K컬처밸리에 CJ가 좀 참여를 했으면 바랬는데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민간 공모 참가 의향서를 끝내 제출을 안 했고 무상으로 기부 체납했던 아레나 공연장 재매입에 또 부담이 또 될 것이고요. 하유천 수질 개선이라든지 전력 공급 여전히 또 불투명한 상태에서 일단 CJ는 불참을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라든지 NHN 링크라든지 놀 유니버스라든지 G2 파트너스 4개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콜드플레이 밴드 콜드플레이 공연을 주관했던, 쉽게 말해서 미국의 한국 자회사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공연장의 메카가 K컬처밸리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다음 기업으로는 NHN 링크 같은 경우는 한 게임이 모태인 NHN의 자회사로 온라인 예매 플랫폼 티켓링크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놀 유니버스는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 트리플의 통합법인으로 K 콘텐츠 기반의 티켓 예매라든지 콘텐츠 제작 투자의 여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난해 설립했던 G2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과 자문을 전문을 하는 국내 기업입니다. 이들 4개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전문 건설사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시공을 맡을 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갖다가 또 따로 또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기대를 모았던 CJ 라이브시티는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스마일도 가슴이 아프고, 하지만 이렇게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용지 T2 용지 공급을 위해서 이 민간 사업자 4곳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제안을 갖다 했던 그런 회사가 꼭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용지에 뛰어 들어가서 또 열심히 여기에 공사를 해서 고양시가 천지개벽할 수 있는 제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K컬처밸리를 이야기 드렸는데, 이 K컬처밸리와 또
GTX-A 킨텍스역 주변의 킨텍스 제3전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고양 방송영상밸리,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JDS 경제자유구역까지도 지금 추가로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4개 사업, 그러니까 4개 민간 공모, 지금 K컬처밸리 민간 사업에 4개 기업이 지금 참여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9월 30일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제 진행이 돼서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또 컨소시엄을 또 맺어가지고 더 좋은, 그러니까 기존에 CJ가 하려고 했던 것에서 더 플러스로 해가지고 더 좋고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K컬처밸리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감사 스마일이 응원할 거고요. 감스님들도 함께 응원을 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고양시가 이제 어제부터 방송일 기준 13일이니까 어제부터 대화에서 구파발 심야버스 N999번을 신설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제가 항상 모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구파 발행이 끊겨가지고 뭐 택시를 탄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제 집에 가게 됐었는데, 여기에 이제 12일부터 대화에서 구파발 심야버스 N999번을 신설 운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을 쭉 보니까 구파발역에서 삼송역, 원흥역, 원당역, 화정을 거쳐가지고 대곡, 백석, 마두, 정발산, 주엽, 대학까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N999번 노선을 지금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일단 2회 왕복해서 운행을 하니까 배차 간격은 20에서 30분이다 보니까 막차 시간 24시 07분을 기준으로 회차해가지고 심야 시간대에 서울에서 고양시로 귀가하는 고양 시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구파발역에서 출발 시간은 24시 10분, 그리고 그 다음 차는 24시 30분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조금 늦게까지 뭐 저처럼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늦게까지 회식을 갖다가 하고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구파 발행이 끊기더라도 지금 N999번 심야 노선 버스를 이용하시면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스마일의 부동산 연구소의 카페에 뭐 제가 주로 고양시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 고양시에 그런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또 정책 체험에 가면서 저는 고양시 유튜버의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거고요. 특히 최근에 고양시의 집값이 오르지 않고 지금 고양시만 좀 많이 소외되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고양시도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들을 감스님들께 감히 이야기를 드리니까 고양시도 분명히 좋아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고양시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뭐 저는 당연히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고양시에 내 집 마련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정말 최근에 저의 뭐 팬분들 포함해가지고 고양시에 이거 매도하고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도 아프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화표도 지금 고양시를 또 제외하는 것들을 보면서 왜 고양시가 인구가 100만이 넘고 또 한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용산이라든지 서울역, 그리고 강남을 제외해서 강남 포함해가지고 3대 업무지구, 또 마곡까지 4대, 그 다음에 뭐 서울역 포함해가지고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 또 개발이 들어가는데 물리적 거리도 가깝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인구수도 많고 이러는데 왜일까요? 진짜 무엇 때문에 고양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안 좋은 걸까요? 저는 이것도 감스님들께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추가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안 된다, 고양시는 안 된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고양시 K컬처 아레나 부지도 지금 민간에서도 지금 4개 기업이 또 참여를 했고, 진짜 외국계 기업 포함해가지고 정말 유수 기업들이 지금 참여해서 충분히 고양관광문화단지 한류월드 내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이 분명히 사업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더 나가서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이 고양시에서 정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K컬처를 넘어서
K 콘텐츠 산업, 영상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다가 드론 UAM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까지 접목시킨다고 하면 고양시의 미래는 정말 밝아질 것이고 언제까지 배드타운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모든 분들이, 그리고 또 심지어 고양시에 살고 있는 분들조차도 고양시는 안 된다, 고양시는 집값이 안 오른다, 고양시는 이것이 문제다 라는 여러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만 하는데, 그걸 다 떠나서 고양시도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고양시라는 이야기,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점점 이런 것들이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저도 이거를 작년, 재작년부터 왜 구파 발행해서 끝나느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축력 차량기지도 물론 언젠가는 5년 이내는 진짜 양주에서 가져갈지 아니면 파주에서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축력 차량기지도 이전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높아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착공이 또 들어가게 되고,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더 나가서 지금 고양 은평선이라든지 그리고 GTX-A 창릉역이라든지 창릉 신도시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쏠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의 미래 앞으로 더 밝아진다라는 그런 의심 하지 않고 더 밝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감사스마일이 운영하고 있는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 포함해서 감사스마일 TV 수도권의 핵심 입지도 분석해 나가고 현장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주의 컨텐츠는 서북부 좀 소외되어 있는, 특히 고양시 인구가 지금 107만에서 108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정말 수원, 용인, 그 다음에 화성과 거의 견줄 수 있는 그런 인구수를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너무 인프라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비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GTX-A 역사만 3곳이 들어오는, 유일하게 서울을 제외하고, 서울은 4곳이잖아요. 근데 고양시는 3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산과 대곡과 창릉 역 주변을 해가지고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고요. 지금하고 또 다른 고속도로라든지 고양 양계간 고속도로라든지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라든지, 그리고 또 서해선도 이제 충남 홍성까지 한 번에 또 내려갈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이 너무 안타까워서 고양시가 자꾸 패싱 내는 것 같고, 고양시에 일자리가 들어오려고 하면 경기도에서 회방 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분통 터지지만, 그래도 고양시는 분명히 이런 입지적인 이런 장점이 많이 있고, 또 고양시에 살고 있는 분들의 그런 자긍심, 자부심이 앞으로 더 크게 발현될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13일 제주도 잘 다녀오고, 또 14일 아침 방송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